사람들로 북적이는 서울의 한 길거리 공터. 큰 서류 가방과 안경을 쓰고 있는 중년의 외국인 여성이 벼랑간 길거리 한복판에서 머리를 쥐어싸매고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외국인 여성의 주위로 수많은 한국인들이 모여들더니 여성은 결국 길거리에 주저앉아 웃음을 터뜨립니다. 과연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교수는 서울의 길거리 공터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IT와 관련된 전공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모리스 모데라고 합니다. 최근에 저는 인생에서 처음 한국에서의 해외 강의를 다녀왔다가 하나의 깨달음을 얻은 계기로 지금은 교수직을 그만두고 쭉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시아의 나라에서 거주하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 상황이었지만 지금 한국에서 지내고 있는 저는 아직도 이러한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현실에 어안이 벙벙한 상태입니다. 프랑스에서 IT 교수로 근무를 하던 저는 어느 날 학교 측으로부터 해외 출장 강의를 진행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는데요. 학교 측에서는 일본과 한국을 교차로 이동하며 출장 강의를 해달라는 다소 어려운 제안을 건넸고 저는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시아의 나라를 경험해보지 못했던 저에게 일본과 한국은 둘 다 낯선 나라였고 특히 한국은 이름만 들어보았을 뿐 제가 아는 정보가 거의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상황에 저는 결국 먼저 일본에서 강의를 진행하기로 했고 약 3개월 뒤 일본 도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도착하기 전 간단한 인터넷 정보들을 찾아봤을 때에는 일본이 아시아에서 그래도 꽤 선진국이라는 말들이 많았지만 일본의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이러한 사실들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일본의 공항에 입국하던 날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서 그런 것인지 저는 입국 심사를 진행하는 것에만 해도 무려 5시간이 넘는 시간이 걸렸는데 더욱 어이가 없었던 것은 저와 같은 외국인들이 공항에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도 오직 일본어로만 안내방송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무슨 절차와 규정이 그렇게나 많은 것인지 일본의 공항에서는 잠깐 공항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려고 해도 5장이 넘는 서류를 작성해야만 했고 몇몇 일본인들은 제가 일본어를 어려워하는 장면을 보고도 자기들끼리 웃음을 터뜨리며 그저 저를 모른 척했는데요. 사실 일본인의 입장에서는 제가 외국인이기에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일본은 이것 말고도 불편한 것이 꽤나 많았습니다. 가까스로 입국 심사를 마친 뒤 짐을 풀기 위해 호텔에 도착했을 때에도 일본의 호텔 측에서는 체크인 시간이 늦어져서 오늘 하루는 체크인을 할 수 없다는 말과 함께 매뉴얼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반복했고 저는 결국 호텔 숙박 비용의 30%를 돌려받고 길거리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강의를 진행하기로 한 일본의 대학교에 다소 이른 시간에 도착한 저는 그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손님이었는데요. 잠을 오랜 시간 동안 자지 못해 피곤한 상황이었으나 일본 대학교 측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며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데도 저에게 잠깐이나마 쉴 수 있는 교수용 공간과 의자를 제공해주지 않았고 결국 저는 대학교 근처 24시 패스트푸드점에서 밤을 새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던 일본은 실제로 겪어보니 전혀 다른 나라처럼 느껴졌고 특히나 일본인들의 속을 알 수 없고 도움을 주지 않는 딱딱한 사회 분위기와 매뉴얼 응대는 저를 너무나 화나게 만들더군요. 결국 다음날 제대로 씻지 못해 감기에 걸린 저는 일본에서 진행했어야 할 강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유선상 통화를 전달했고 공항 근처 호텔에서 다시 숙박 비용을 지급하고 급하게 잠을 잔 뒤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일본과 비슷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한참이나 한국으로 향하는 길이 망설여졌고 결국 계획되어 있는 강의는 그래도 진행하자는 생각에 다소 불안한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뜻밖에도 처음 도착한 한국은 어째서인지 선진국이라고 알려진 일본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최첨단 나라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나 일본에서는 아무리 폭우의 이유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입국 심사에 무려 5시간이 넘게 걸렸었는데 신기하게도 한국은 사람이 직접 입국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닌 입국 심사 전용 통로와 기계가 있어서 무려 10분도 되지 않는 시간 만에 저는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게이트에 있던 한국인 직원분에게 어떻게 이렇게 입국 심사가 빨리 될 수 있냐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을 전달했고 제 말을 들은 한국인 직원분은 오늘은 외국인 승객들이 많아 10분도 다소 늦어진 시간이라며 오히려 저에게 시간이 지체되어 죄송하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정보를 조금 찾아보니 보통 한국에서는 5분도 걸리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빠른 입국 심사 시스템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고
이것은 같은 아시아 나라인 일본은 물론 제가 태어난 나라 프랑스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선진국의 시스템이었는데요. 일단 강의를 진행해야 하는 대학교 근처 숙소로 향해야만 했던 저는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켠 뒤 지도를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때 한 한국인 여성분이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으로 여행을 간다던 그녀는 저에게 혹시 도움이 필요하냐며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저는 어떻게 같은 아시아 나라인데 일본과 한국의 시민의식과 배려가 이렇게나 차이가 날 수 있지라는 생각에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죠. 휴대폰 번역기와 글을 통해 제가 도착해야 할 숙소와 대학교 주소를 보여주자 한국인 여성분은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지시더니 저를 이끌고 굉장히 이상하게 생긴 기계 앞에 멈춰 서시더군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공항 한복판에는 저와 같은 외국인들을 위해 목적지의 주소를 영어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번역이 되어 어떤 교통수단을 타고 공항에서 이동해야 되는지 상세히 알려주는 트래블 기계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것은 마치 은행에 있는 ATM 기계처럼 공항 내부에 꽤나 많이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주위를 둘러보니 저와 같은 외국인들 대부분이 눈이 휘둥그레진 채 해당 기계를 이용해 목적지로 가기 위한 교통수단을 찾아보고 있었고 저는 한국의 말도 안 되는 최첨단 인프라 기술력에 엄청나게 압도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살아왔던 프랑스는 오히려 구시대적이고 아날로그적인 부분이 많아서 생활에서 불편함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한국은 그저 휴대폰 하나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공항에서마저 갖춰져 있었고 신기하게도 공항 길 찾기 기계에 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제가 타야 할 교통수단의 정보가 문자로 한 번에 전송까지 되더군요. 한국인 여성분은 계속해서 제가 놀라는 모습을 보이자 뿌듯해하는 표정을 보이셨고 갑자기 저에게 능숙한 영어 실력으로 한국에서 사용할 와이파이나 통신 서비스는 신청을 했냐며 뜻밖의 말을 해주셨습니다. 대부분 해외로 출장을 갔을 때에는 중심 도심지까지 이동해서 휴대폰 통신 서비스를 신청했었는데 놀랍게도 한국의 공항에서는 저와 같은 관광객을 위한 무료 와이파이 대여 시스템이 제공되고 있었는데요. IT 교수로 일하던 저조차 포켓 와이파이라는 한국만의 와이파이 서비스는 처음 받아보게 되었고 모든 관광객들은 무료로 이러한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는 한국인 여성분의 말에 어안이 벙벙할 정도였습니다. 특히나 와이파이 기계의 반납은 한국의 지하철역 그 어디에서라도 간편하게 가능하다는 와이파이 서비스 직원분의 설명은 정말 들으면서도 한국이 이렇게 디지털적으로 발전한 나라였다니라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간편하게 포켓 와이파이를 이용하니 휴대폰의 검색 속도 또한 매우 빨라졌고 저는 관광객들에게 이렇게나 편리한 한국이라는 나라에 정말 큰 흥미와 행복감마저 느껴졌는데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불편하고 아무런 배려가 없는 일본의 공항과는 달리 한국의 공항에서는 그 뒤로도 저에게 한국인분들이 몇 분이나 먼저 말을 걸어오시면서 도움이 필요하냐는 따뜻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셨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오히려 길거리에서 말을 걸면 나의 지갑이나 휴대폰을 훔치려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경계를 하고 도시 자체가 삭막한 분위기인데 한국은 이러한 삭막한 도시 분위기와는 달리 도시 전체의 한국인들의 따뜻한 활기와 웃음이 넘쳐나더군요. 그 후 교통 안내문의 지시대로 공항과 연결되어 있는 지하철을 타러 간 저는 공항에서 버스와 지하철, 심지어는 기차까지 연결되어 있는 엄청난 한국의 교통 인프라에 직접 사용을 하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일본에서는 공항과 지하철이 가까운 곳에 있기는 했었지만 저와 같은 외국인들은 공항 지하철을 사용하기 위해 무려 5장이 넘는 신분정보 문서를 자필로 작성해야만 했고 이러한 과정 자체가 저에게는 큰 불편함으로 다가왔던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이러한 신분인증 과정은 5분의 입국 심사에서 모두 끝나버린 듯 아무런 불편함 없이 곧바로 지하철에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처음 한국의 공항 지하철 내부로 들어간 저는 들어가자마자 보인 신기한 인프라 시설에 헉하고 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놀랍게도 한국의 지하철 스테이션에서는 음료수를 뽑을 수 있는 자판기는 물론 저와 같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꼭 필요한 보조 배터리와 휴대폰 충전기까지 평범한 자판기에서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랑스에서는 이제 자판기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길거리나 지하철 근처 장소에 물건이 들어있는 자판기가 있으면 단 하루 만에 자판기 터리범들에 의해 자판기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범죄 집단 사회 문제가 있는데 신기하게도 한국은 지하철 승강장에
수십 명의 한국인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자판기를 훔쳐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더욱 신기했던 것은 꽤 한국에서 오래 지낸 것 같은 다른 외국인들조차도 물건이 들어있는 자판기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범죄와 약탈이 일상인 프랑스에서 지내온 저에게는 한국의 이러한 사회 문화가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아시아에서 선진국이라고 알려진 일본은 이미 제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상황이었죠. 또한 더욱 신기하고 충격적이었던 것은 바로 지하철에 탑승했을 때의 순간이었습니다. 지하철 내부로 탑승하자마자 시원한 바람이 피부로 느껴졌고, 다소 비가 와서 덥고 습한 외부 기온과 달리 지하철 내부에서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쾌적한 에어컨이 계속해서 가동되고 있었는데요. 사실 일본에서 잠깐 지하철을 탑승했을 때에는 엄청나게 더운 여름이었지만 에어컨이 아닌 구시대적인 선풍기가 지하철 천장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전부였어서 하나도 시원하지가 않았는데, 한국의 지하철은 얼마나 돈이 많고 부유한 나라인지 이처럼 시원하고 쾌적한 에어컨이 끊이지 않고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지하철 내부에 탑승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이러한 쾌적하고 부유한 생활이 평범한 일상인 듯 그 누구도 신기해하지 않았고, 오직 저와 같은 외국인들 몇몇만이 바람이 나오는 에어컨을 바라보며 감탄을 내뱉고 있었죠. 한참 동안 지하철 내부를 구경하던 저는 한국의 매력에 완전히 홀려버리고 말았고, 시원하고 쾌적한 지하철을 이용해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밖으로 나온 바로 그 순간, 저는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크게 당황하고 말았는데요. 공항에서 잠깐 그쳤었던 폭우가 엄청난 기세로 다시 쏟아붓고 있었고, 우산이 없었던 저는 그저 멍하니 지하철 내부에서 밖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강의를 위해 노트북이 들어있던 가방까지 메고 있어서 오랜 기간 비를 맞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저는 약 10분 동안 그저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지만 야속하게도 빗방울은 점점 거세지기만 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지하철 밖으로 나가려던 한 한국인 남성분이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냐며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동원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의 행색을 보고 여행객인 것 같은데 혹시 우산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냐며 친절하게 먼저 말을 걸어주셨고, 저는 어쩔 수 없이 휴대폰 번역기를 이용해 우산이 없는 상황을 설명하게 되었죠. 그런데 동원 씨는 지하철 입구 쪽을 잠깐 살펴보더니 갑자기 얼굴에 웃음을 보이고는 저에게 잠깐만 뛰어가면 된다며 빨리 따라오라는 말과 함께 지하철 밖으로 나가버리고 말았고, 저는 얼떨결에 그의 뒤를 따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약 1분 정도 뛰던 그때 제 눈에는 굉장히 이상한 시설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원통형으로 만들어진 시설물에 들어간 동원 씨는 이곳에 무료로 우산을 빌려주는 공공시설물이 있다며 저에게 공용 비닐우산을 하나 건네주셨고, 저는 바로 그때서야 그곳이 버스 정류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지하철과 가까운 곳에 있던 한국의 버스 정류장은 놀랍게도 버스 정류장 내부에서 안전하게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대피시설이 마련되어 있었고, 내부에는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 그리고 제가 그렇게나 찾고 있던 공용 비닐우산까지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우산이 무려 수십 개나 통 안에 들어있었지만 한국인들은 그 누구도 그것을 훔쳐가지 않았고, 저는 더군다나 이러한 공용 우산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동원 씨는 사용한 우산은 그냥 집에 들고 가도 된다면서 최근에는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위해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서 우산을 빌려주는 인프라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며 친절히 설명을 해주셨고, 저는 그 순간 제가 살아온 시간을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깐 경험했었던 일본에서는 밖에서 폭우가 쏟아져도 이러한 공용시설물을 전혀 찾아볼 수조차 없었는데, 한국은 얼마나 삶이 편리한 것인지 흔한 버스 정류장에서마저 공용 우산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정말 잘 사는 부자 나라가 아니라면 절대 불가능한 사회 인프라 시스템에 저는 동원 씨에게 한국이 이렇게 잘 살고 배려 있는 나라인 줄 몰랐다면서 일본에서 겪었던 일을 설명했고, 동원 씨는 저희 말을 듣더니 한국이 교통 인프라와 같은 시설물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좋을 것이라며 뿌듯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그저 흔한 아시아의 나라들 중 하나라고만 생각했는데 한국은 저희 예측 범위를 뛰어넘은 최고 선진국에 가까운 나라였고, 일본과 프랑스는 한국의 발끝에도 못 따라가는 수준 낮은 도시 인프라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죠. 그 후 동원 씨의 도움으로 무사히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던 저는 다음 날 진행된 한국 대학교에서의 출장 강의에서도 큰 감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인 학생들 대부분은 영어는 물론 저희 고향인 프랑스의 불어까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급의 언어 실력을 갖춘 학생들이 대부분이었고, 저는 일본과 너무나 차이가 나는 한국 학생들의 높은 언어 실력에 크게 당황하고 말았죠. 실제로 일본 대학교에서는 저에게 강의에 사용할 자료들을 무조건 일본어로 전부 번역해서 들고 와달라는 무리한 부탁을 했었는데, 한국은 이럴 필요가 전혀 없을 정도로 한국 학생들의 평균적인 언어 실력이 꽤 높았습니다. 특히 높은 시민의식 때문인지 강의 중에도 매너를 갖춘 한국인 학생들은 저의 첫 번째 한국에서 진행한 해외 강의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었고, 저는 바로 그 순간 한국으로의 이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프랑스에서처럼 길거리에서 항상 범죄자를 조심해야 되는 필요도 없고, 그저 안전하고 평화롭게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는 한국은 저에게 천국과 다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인들만이 누리고 있던 행복하고 편리한 삶의 비밀을 알아차린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한국에서 IT 교수로 재취직해 활동하고 있고, 너무나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한국이야말로 제가 꿈꾸던 최고 선진국의 나라였고,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진짜 선진국이란 무엇인지 저 스스로 뼈저리게 느끼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평생 한국에서 지내고 싶은 저이기에 요즘은 제 친구들에게도 한국으로 이민을 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행복한 하루인 것 같네요.